김동일 후보는 특정 업체 수의계약 몰아주기 유착 의혹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사실을 밝히고 사죄를 해야 합니다. 자유한국당 김동일 후보가 고령시장으로 있던 인선 6기 4년 동안 특정 업체 10여 곳의 수의계약을 몰아주었습니다. 고령시청 홈페이지에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수의계약 현황을 분석한 결과 공사 수의계약에서는 10여 개 업체가 전체 계약의 15%인 819건을 수주했습니다. 이 중 한 업체는 2017년 한 해 평균 5일에 한 건씩을 계약하기도 했습니다. 용역 수의계약의 경우는 더욱 심각합니다. 10여 개의 특정 업체가 전체 계약의 37%인 1,407건을 독식했으며 이 중 한 업체는 2017년 한 해 동안 평균 4일에 한 건을 계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작년에 신설된 모법인의 경우는 작년에 51건, 올해는 44건을 계약해 무려 17개월간 95건을 수주하는 놀라운 영업력을 보였습니다. 이는 통상적으로 1년에 한두 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일반 업체와는 사뭇 다른 양상으로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합니다. 김동일 후보는 호의와 무능 행정을 책임지고 시민에게 사죄를 해야 합니다. 자유한국당 김동일 후보는 이러한 사실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며 핑계를 댈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잘못된 부분을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것이 지금까지 김동일 후보를 사랑하고 믿었던 시민들에게 사죄하는 위대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김교는 수의계약 위탁사업 등 불투명한 의혹이 불거질 수 있는 곳은 더욱 철두철미하게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령 시민이 투명하게 들여다볼 수 있게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김동일 후보는 시민이 염원하는 대학병원 유치를 외면하고 있으며 발목 잡기를 즉각 중단하기를 요청합니다. 저는 의료시설에 대한 고령 시민의 간절한 요구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대학병원 유치라는 아이디어를 생각했고 그 실현 가능성을 다져나보자 몇몇 대학과 접촉하였고 각 대학 측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답변을 얻어 제 공약에 포함한 것입니다. 지난 5월 10일에는 한국대 총장 및 의료원장과 면담한 바 있고 5월 16일에는 한국대 병원 실무진이 저희 캠프를 방문하여 회의를 진행한 사실도 있습니다. 유력한 후보라고 하더라도 아직 저는 고령 시민에 불과합니다. 대학병원이 저 개인과 MOU나 기타 협약을 체결하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제가 보령시장에 당선되면 그동안 대학병원 유치에 노력한 것 이상으로 더욱 착실히 추진하겠습니다. 임기 내에 대학병원 유치의 성과를 반드시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 김동일 후보 측에서 제가 대학병원 유치를 위해 접촉한 대학에 연락하여 관계자들을 곤란하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선거 중이라 각 대학 측에서도 난감할 것입니다. 자유한국당 김동일 후보에게 요구합니다. 우리 11만 고령 시민의 영혼인 대학병원 유치를 위해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회방 놓는 일은 그만두십시오. 대학병원 유치를 위해 노력하는 김교의 발목 잡기를 당장 중단하십시오. 2018년 6월 10일 더불어민주당 고령서천 지역위원회 고령시장 후보 김기호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기자회견을 하게 된 동기는 지난 6일날 선관위 주관하는 MBC 후보자 토론회에 다녀왔습니다. 그 토론회장에서 제가 이 공사 및 용역에 관한 수의계약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측근이나 주변에서 이런 일이 없다라고 했고 또 이 근거 자료가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또한 순번대로 돌아가면서 한 것이 수의계약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뒤에 저희가 자료를 더 찾아보고 또 심지어 보도자료를 내서 70% 이상은 문면동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조사에 의한 바로는 이 제2사 같은 경우는 앞에 보시면서 해주시면 예. 이 제2사 같은 경우는 보경 엔지니어링이라는 회사입니다. 이 보경 엔지니어링이라는 이 회사는 2017년도에
저기 나온 것 같은 신설법인입니다. 17년도, 18년도 51건, 43건에서 95건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본청에서 지금 김동일 시장이 거짓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본청 거에 대한 것이 79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4건이 이루어진 부분에 대한 합의 이루어진 부분이고요. 그래서 제가 그 보경 엔지니어링 이쪽 회사에 대해서 조사를 다시 분석을 해보니까 실제 본청에서 이루어진 것이 이 시청 홈페이지에 다 뜹니다. 금액도 뜹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니라고 부정하고 있고, 저 김기호가 선거에 네거티브 전략을 쓰고 있다고 이제 억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런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김동일 시장이 민선 6기 시장으로서 특정 업체 일가를 몰아주기 한 것은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보령에 있는 중소업체라든가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갖고 적폐를 청산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나서지 못했던 것을 제가 분석을 했고, 만약에 이 상황이 허구라면 법적 대응을 하라, 저는 이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변명으로 일관하지 말고 진상규명하고 사죄를 해라.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입니다. 제2사 같은 경우 17개월 동안 83%에 집중적으로 개혁을 했고요. 대표자가 명의 변경이 되어 있고 이 깊이까지는 팔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거 말고도 여성이나 장애인 기업에 대해서는 5,500만 원까지 수익 계약이 가능합니다. 그런 부분은 포함이 안 되고요. 일반 부분에 대해서 많은 우리 지역 업체들이 불만이 많습니다. 그런데 시장께서 이걸 모른다, 또는 읍면동에서 다 이루어진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억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단국대학교 총장님, 또 의료원장님 뵙고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충대병원장님과는 또 친구입니다. 그래서 대학병원의 유치의 필요성을 느꼈고, 우리 시민들의 영혼을 담아서 준비를 해오던 차에 이런 과정을 거쳤고, 서울에 있는 모 재단 측도 대학교 병원 측 관계자도 만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약이라는 것은 자기들이 볼 때 아니라고 해서 허구다, 이렇게 이야기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국내에 유수한 디자인 회사하고 협의를 해서 보령시의 건강 테마타운 대학병원이라는 것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 내포 신도시에 단국대학교고 건양대가 충남 우리 지사님 계실 때 대학병원 유치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제가 아는 바로는 부산이 됐습니다. 우리 보령은 충남에서 또 중심의 서해안 지역이고 또 약 2천만 명의 관광객이 다녀가는 명품 도시입니다. 그리고 보령을 기점으로 해서 청양, 부여, 서천, 그리고 여기 이홍성 내지 태안이 연결이 되면 40만 인구의 도시가 됩니다. 우리 보령에서 닥터일기로 주로 원광대학교를 갑니다. 그런데 그 골든타임을 놓쳐서 많은 분들이 생명을 잃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령 이 가까운 곳에는 홍성만 의료원이 있고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담아서 가야 되겠다. 그리고 대학 측, 병원 측에서는 수익률 때문에 많은 고민이 있는 것을 알고 있고, 그래서 지방재정법에 근거해서 최소의 비용으로 올 수 있게끔 토지를 제공한다든가 또는 다른 행정표를 제공을 해서 유치하려고 하고요. 대한민국의 당뇨병 환자가 수백만 명입니다. 그분들의 치료하는 건강한 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거고, 암센터나 뇌혈관 중심이 아니라 당뇨병을 치료하는 센터, 병원 내지 우리 실버타운을 조성을 해서 예비 환자를 그곳에 모시고자 하는 것이 저의 기회가 아니고, 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준비를 해가지고 저희 보령에 대학뿐만이 아니라 국제문화예술학교라든지 골프장이라든지 체험 놀이동산이라든지 컨벤션을 같이 묶어서 종합개발을 해보고자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 비전입니다. 이런 노력들이 있고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동일 후보 측에서는 전혀 준비 안 된 대학병원이라는 내자만 가지고 김교가 우리 시민들을 속이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우리 지역 기자분들께서 애를 쓰고 계시지만은 지난번에 MBC 토론 이후에 그렇게 많이 써주진 않아서 바쁘셔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도청까지 이렇게 와서 브리핑을 하게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대학병원 유치가요. 네. 우리 내포에도 지금 대학병원을 유치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었거든요. 네. 충남도가 아주 전방위적으로 충남대학병원도 접근을 하고 강북대학병원도 접근을 하고 다 했던 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데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가 지금 안 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제가 병원 관계자들한테 물어봤을 때 그분들이 제일 먼저 계산하는 게 돈이에요. 여기 환자 수가 병상이 몇 개가 생겨서 환자가 몇 명이 나오고 그리고 현상 유지가 되고 환자가 어떻게 유치가 되고 돈을 어떻게 벌어들일 건가. 이걸 전자개선기를 두들기는 게 병원이에요. 네. 종합병원이에요. 네. 대학병원이고요. 네. 그리고 대학병원 하나 설립하려면은 병상 수와 의사 수와 간호 인력과 여러 가지 의료진 인력만에서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데 네. 자 그러다 보니까 부담을 느끼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고령 같은 경우만 해도 내륙 그러니까 이쪽 우리 서해안에서도 끝쪽인데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너무 이렇게 앞서가시는 건 아니신지 하는 그런 우려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네. 그래서 좋은 질문이십니다. 우리 정종 회장께서 그 지폐 한 장 갖고 가가지고 영국에 가서 돈을 빌려오고 사고를 입은 그런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해봤냐고 이런 얘기 있죠. 단국대학교의 그 실무처장께서 저희 사무실에 오셔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분이 그 서울대학교 분당병원 그 설립할 때 실무 책임자였다고 하시는 분인데 화천의 산천어 축제나 한평 나비 축제도 처음에는 사람들이 인정을 하겠답니다. 그런데 제 이야기를 듣고 나더니 훨씬 쉬운 것을 하고 계시네요. 훨씬 쉽다. 한평 나비 축제보다 없던 것도 만드는데 있는 거를 보강해서 그런 아이디어를 갖고 있고 주장을 하고 제시하는 걸 보면서 그분이 참 좋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우리 보령에서 지금 원광대학교가 약 70km가 넘습니다. 닥터일기를 사용합니다. 우리 보령에 아산병원이 있는데 열악한 환경입니다. 그래서 남은 4년 동안은 이거를 병원을 만드는데 약 4년 정도 걸리더라고요. 5년. 그래서 응급센터를 한 30억 정도 지원해서 구축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요. 충남의 모 대학 병원장님과 또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조언을 받았습니다. 할 수 있는 조건인데 사실은 전 지사님께서 우리 보령 이 서구권에 대해서 관심이 조금 약했던 것 같더라 이런 이야기를 들었고요. 이 내포 신도시는 이미 제가 어제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남대학교 병원은 세종시에 1,800억을 들여서 500병상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익 부분에서 걱정을 하기 때문에 제가 만들고 앞으로 용역을 하겠지만은 지금 실버타운으로 고급형으로 만들어서 그분들 예비 환자 모시고요. 또 우리 보령과 안면도 간 연육교가 내후년이나 2021년에 개통이 됩니다. 15분대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우리 보령과 지금 청양가의
올해 말 정도 되면은 국도가 100% 끝납니다. 부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 보령을 중심으로 청양, 부여, 서천과 보령 사이에 11km 정도만 지금 남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완성이 되고 또 서산 IC에서 보령 IC까지 딱 50km입니다. 그 대천 IC에서 해수욕장 인근에 이거를 위치한 곳에까지는 3km입니다. 그러면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단국대학교 측에서도 분명한 이야기했습니다. 후보가 지금은 MOU를 할 수 있다. 좋은 아이디어다. 그러나 시작이 되고 시에서 용역비를 대서 타당하다면 검토하겠다. 할 의향이 있다. 여기까지 논의를 했고요. 서울에 있는 모 대학 재단 측에서는 대학교 자체가 캠퍼스를 옮기는 계획도 있는데 필요하다면은 당선된 후에 검토하자. 우리도 관심 있다. 또 이런 제안도 주고받았습니다. 저기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네. 그리고 제가 네. 우리 시민들께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김기호가 며칠 전에 우리 건설기계연합회에서 땅을 한 1,500평, 2,000평을 시주를 해서 주기장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공부를 좀 더 해야겠다. 이거는 대학병원은 내가 약속을 하겠는데 그 부분은 공부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죄송한데요. 네. 그 말씀은 이제 지금 공약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일이 다 드릴 수가 없고 네, 중요한 거 좀 몇 개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일단 그 보령시에도 출입하는 지방지 기자뿐만 아니라 기자들이 많이 있는데 네. 굳이 충남도에 와서 이렇게 기자회견을 해야 되는 뭐 동기가 있는지 하고요. 네. 두 번째는 용역 수의 계약 중에서 지금 현재 그 3개 업체가 이제 독식을 했다, 그죠? 네. 세계업체가 아닙니다. 그럼 특정 업체. 예, 특정 업체 10여 개. 12억. 아니 그건 이제 공사 수의 계획이고 이 용역 업체 얘기하는 겁니다. 30억. 그것도 네. 이게 수위를 먹이면 안 된답니다. 이게요. 수위를 써서도 안 되고요. 사무이라는 용어도 써도 안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는 사실은 10개 삽니다. 10개 사. 예, 그래서 10여 개 업체라고 하고 일부 특정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그러면 네. 지금 현재 그 10여 개사가 첫 번째 수의 계약은 지금 뭐 한 17% 했다고 하는 거고요. 여기는요. 예, 17% 했다는 거고. 여기는 전체 수의 계약 대상 기업이 공사업체가 이제 몇 개 업체인지에 대한 것이 이제 지금 불분명하고. 그다음에 용역 수의 계약에서는 그 지금 현재 그 용역 기준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보령시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럼 그 업체한테 지역 업체한테 줬을 텐데 당연히 수치가 높게 나올 수밖에 없죠. 보존. 이게 전체적으로 이 용역과 공사 부분에 대해서 9,500여 건 중에서 실제 시에서 이야기하는 거 우리 김동준 후보가 이야기하는 거 다른 거는 70%를 우리 읍면으로 했다는데 사실은 많은 숫자 부분을 거꾸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업체들에 대해서는 등기부 등본이라든지 이런 거를 껴보지 못했기 때문에 다 확인을 못했습니다. 단 제사라고 하는 경우를 보니까 신설 법인인데 이렇게 갑자기 많은 일을 하게 됐고요. 지역에서 이 건설업자들 속에서 아주 불만이 팽배해 있고 그런 입장이라 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자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오늘 방송을 좀 우리 방송 기자분들이 좀 같이 참여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왔고요. 보령에는 거의 오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얘기해 주십시오. 짧게 두 가지 드릴게요. 지금 그 업체 중에 김동희 시장과의 어떤 연관성이 있거나 인맥이 있는 게 있는지 확인을 부탁드리고, 두 번째는 당대병원 쪽에 확인을 해봤는데 당대병원의 공식적인 워딩이 이런 거예요. 뭐냐면 시에서 그런 만난 건 사실이지만
앞으로 고령시 측에서 그 타당성 조사 뭐든 용역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얘기를 좀 네. 했다는 거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네. 수익성이 나오지 않는다면 안 하는 거로 저는 받아들여요. 근데 지금 후보님 공보물에는 뭐 5천 명 고용이 가능한 거대 규모를 추진하니까 지금 다 천안 단독대 고용인은 1,700명이거든요. 그거보다 한 4배, 3배 정도의 큰 규모를 병원 추진하겠다는 부분은 약간 좀 신뢰성이 안 가는 측면인데 그 부분에 대한 해명 부탁드립니다.